네트워크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동안. 예, 예. 노트북으로 하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 노트북 펴는 것보다는 PC 펴는 게 빨라서. 네트워크 속도나 장비가 감당이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지금 상황이 좋은 쪽 얼굴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은 다 잘 보일 거예요. 아마 그쪽 네트워크 지금 상황이 그럴 겁니다. 네. 네. 그거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돼요. 지금, 예. 아, 그건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각형은 있으니까, 이 성함하고, 사각형. 예.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PIP 그 모드로 했을 때,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예. 그거하고 또 다르고요, 상황이. 예, 예. 다릅니다. 이게 저는 그 인천 중구에서 책상 이중모 사업이 이제 승인 됐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저쪽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그리고 이제 그 서류들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사업 때문에 냈던 것을 이제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통장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지급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할 이제 멤버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인중모, 인천 중구 모임이니까 이제 중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제 모집하고 인원이 안 되면 이제 다른 지역 분들도 허락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8시 4분이 됐네요. 저기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정필구 소장님이 보입니다. 정 소장님이 한 주간 읽으신 책이나 또는 여기에 응원하는 문장이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오디오북으로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 듣지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듣고 있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제 지난 2월 달에 교보에서 이제 그 책을 산 건데요. 저희 커뮤니티 하다가 그 선생님이 이쪽에 이제 잘 안 보는 거야. 이거 책 보이나요? 네, 일을 디자인까지 보입니다. 네네, 일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린다 그레튼이라고 하는 100세 인생, 위대한 수업 이런 책을 지은 런던 경영대학원 이제 린다 그레트 교수가 최근에 이제 쓴 글인데요. 어차피 이제 일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평생 현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돼서 책을 일단 사놨는데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서평이라든지 이거 해놓은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일하는 방식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이게 팬데믹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이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어떤 그 기업의 현장이라든지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그 일의 변화가 따르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일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그 리디자인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제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책의 크게 그 목차를 보니까 일하는 그 리디자인 하는 데는 4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식으로 이 목차를 따서 그 목차에 따라서 이제 쭉 설명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제 4단계 중에 1단계는 사람과 네트워크와 직무를 이해하는 단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상상해보는 단계, 세 번째는 리디자인한 그 아이디어를 모델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단계, 4단계가 이제 모델에 따라 행동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을 창조하는 단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50페이지가 되는데요. 다 읽을수록 더더욱 것 같고 중간중간에 요약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디자인 프로세스와 함께 주제별로 리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16가지 행동 지침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 지침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행동과 역량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행동 지침 2는 지식의 흐름과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해라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만족시키면서도 더 생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대두가 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그 세계적인 그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 중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근무 조직으로 전환하는 4단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서 일하는 방식을 리디자인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침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한 핫스팟, 조직의 특성과 AI 기술 혁명 시대 일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 바 있는 이제 그 린다 그랜튼이 일을 리디자인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이 책의 어떤 그 중심 사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같은 우리가 그 생애설계라든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잡고 현재의 그 문제점들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한 구조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들을 조금은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도 조직원 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재조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을 해줘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책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용들을 아직 제가 이제 정확히 안 봐서 시간을 내서 한번 받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네. 입권해서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을는지 기대해 봅니다. 네네.
다음은 그 옆에 유 대표님 계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진재근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오늘 거 이벤트 그 안에 토론에다 올려놨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읽은 거는 트렌드 코리아 2023 그 책을 옛날에 이제 작년에 다 읽었죠. 읽었는데 이제 실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점검하는 의미에서 예, 요즘 이제 한 대목씩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M에 해당하는 레빗 점프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M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94페이지 부분. 매직 오브 리얼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공간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 1차로 보고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2차로 그 공간하고 가상의 채널들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그냥 가상 공간이라고 했는데 가상의 채널들하고 연결해서 효율을 강화하는 연계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메타버스하고 융합을 통해서 지평을 넓히는 확장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과의 연계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의 확장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책에서는 오히려 안 돼 있는데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강조한 거는 거리를 그 사용자하고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힘으로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 오프라인 공간을 써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의 교류와 공감의 마당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력에 대한 부분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상품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부분을 속도감을 느끼고 즉각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예. 요 대목 들으면서는 김종석 님이 어제 이야기 했던 원격 투약기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연계력의 세 번째로 이제 보는 거는 고객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 행동을 분석해서 그걸 이제 반영하는 영역. 메타버스에서는 뭐 유통공간, 뭐 그다음에 입소문 유도 매체, 브랜드 정체성 표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에는 경험 공간이 돼야 된다 이랬는데 약간 뭐 그 대목은 그냥 트렌드를 짚어내는 책이니까 요 정도 이상은 하기 힘들었겠다. 요 생각은 좀 들면서도 뒤로 갈수록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앞부분에 굳이 오프라인 공간을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었나.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 있어 온 부분인데 억지로 이거를 이어붙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부천, 인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면 상가들 오프라인 부분을 무리하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부분은 때로는 대체될 수 있다. 굳이 오프라인이 먼저 있고 연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진재근 선생님의 이번에 중구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그건 지역 주민 대상이 1차니까 그럴 때는 공간을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번 프로젝트 오프라인 정확한 거점이나 프로젝트의 실제감을 돋보기 위한 장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러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또는 이제 공원장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치과 같이 오프라인이 완전히 절대 완전한 배제가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 같으면 오프라인을 강조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장 소장님 같으신 경우나 아니면 이순자님 같으신 경우는 오프라인의 개인의 거점을 연구소로서나 이런 거를 꼭 갖고 있어야 움직이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책이 약간 좀 뭐랄까 요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 그 사물놀이 그 페이스북 그룹 중에 사물놀이라는 그룹에 이재화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장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일 오후 3시에 그 동장문화원 거기에서 타악 콘서트를 하세요. 예, 근데 그 타악 콘서트를 이제 무료로 해갖고 전체를 열고 여기도 이제 지역분들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대목이 있는데 그 네이버 모드.net에다가 그 온라인 공간을 하나를 열어놓은 놨더라고요. 근데 소통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사물놀이 그룹에서도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부분은 있는데 두 번째 연계력 부분하고 메타버스 확장 2번, 3번이 없는. 그래서 또 역으로 책은 책대로 아까 봤지만 오프라인에서 최소한의 반영이라도 약간 좀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트렌드니까 저희들이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부분 같고, 근데 요즘 메타버스는 조금 주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거는 처음부터 예견을 해드렸는데 네.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 자체가 그 개념을 잘못 잡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원래 여러 개의 유니버스를 결합하고 융합해서 초월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전부 다 버려두고 뭐만 했냐면 독립적인 VR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 자체에만 지금 집중하는 그걸 갖고 일시적인 사업이 주가만 올리는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거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한 전체적인 그 공간들의 융합과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제 힘을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 요게 그 토요일 날 내일 아침에 다뤄지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들어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공원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그 부분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요. 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한번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 챕터 중에서 그 다이어트하고 기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참 역설적인 길은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위에도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대부분 오는 게 보면 너무 과도한 섭취 또 생활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렇고, 주로 요즘은 이제 비만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에서는 당장 굶어 죽는 기아에 허덕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불평등, 뭐 불공정, 그 다음에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뭐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 용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사 먹는다든지 뭘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부모한테 용돈이라고는 이렇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뭐 아침에 한 4km 정도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차비를 아껴서 과자를 사 먹고 이런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어릴 때는 더 심했으니까 사실 제 몸이 고등학교 때 지금 이 키인데 179에 58kg
뭐 요런 정도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 결국은 못 먹어서 그랬던 거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환경들이 나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면서 돈을 벌고 하니까 먹는 거를 마음껏 먹게 됐고, 그 먹는 게 이제 사실은 과해졌겠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몸무게가 86kg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0.1톤 100kg를 한번 맞춰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너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먹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살을 다시 뺐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66kg 정도 몸을 조정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조금 더 제가 또 어떤 찾아봐야 될 곳, 더 살펴야 될 곳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기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생각해보면 요즘은 너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닌데, 음식을 먹고 싶지만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어려운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조금 그래도 치료를 잘해 드릴 수 있는 그 부분들까지 제가 좀 더 감당을 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를 읽으면서 또 마음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의 세계사,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우 선생님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읽고 계신 책이나 또 책을 소개하시거나 읽은 책 중에 좀 소개하실 만한 문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이름이 이은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거 다음에 한번 봐드릴게요. 그게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에 정식 로그인을 해갖고 그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엣지에 그 기존에 로그인 돼 있던 그 계정 갖고 그냥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화면이 그건 너무 작게 어제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건 다음에 봐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읽으신 책이 어떤 건가요? 제가 마중물에 대해서 마중물 이 책을 지금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가까이 한번 대주시면 마중물의 힘. 마중물의 힘 보입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본인들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읽기 시작을 했는데 금방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4대 본인이 저자가 이제 본인이 뭐라 그럴까 지내온 그 사례를 많이 경험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좀 저한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이렇게 몇 장씩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지금 자료를 찾아서 수업을 하기가 바빠서 강의안 찾기가 바빠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딱 한 대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대목일까요? 글쎄, 내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50이 넘다 보니까 이 책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해가면서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나에게 이제 떼가면서 나의 이제 욕심을 떼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챕터의 잠깐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처음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 순발력 있게. 저는 혹시 안 보입니다. 저기 그 배경 80세의 벽. 네, 네, 보입니다. 이쪽인데요. 제가 포스팅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80세 벽책 제목은 그렇고 일본의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지었어요. 근데 첫 페이지에 벽을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이 기다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곤토 마코토라는 의사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조금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첫 표지고 이게 이제 뒷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은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전부 암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지나는 거죠. 그리고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지장애가 속도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이 인지장애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노화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일본의 그 요코후카의 노인 전문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100여 명의 유해를 부검을 했는데 그 부검한 결과 85세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암이 발견됐다. 근데 모든 사람에서 발견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은 조기 발견하고 치료가 필수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장애도 마찬가지다.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에 대해서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80세가 넘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왜 뭐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사를 찾지 마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를 이제 의사 쇼핑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뭐 대학병원이나 유명 명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드는 환자일수록 동네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늘 다니면서 내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맞춤형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또 약 같은 것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계속 먹어라. 또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하는 그런 의사는 그냥 안 만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경험도 저기 하고 하는데 이게 독특한 게 80세 벽을 넘어서는 제안을 하는데 이제 눕고 세양을 받아들이고 잠정 기능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잠정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카드 리뷰를 보니까 여기도 이제 같은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80세가 넘어서 암을 발견하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참을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몸무게 얘기도 나왔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즐기는 것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와다 히데키라는 이 정신의학 전문가가 이렇게 소개를 한 책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제가 그 블로그 주소를 이 금요 독서 토론 모임에 이 대표님 토론에 올린 뒤에다도 또 올려놨습니다. 예, 댓글로 달려있네요. 장소장님은 글은 올리셨는데 참석을 안 누르시고 그냥 관심 있음까지만 누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저기 일 대표님 여기 네네. 이벤트에 지금 이벤트를 참석이나 이거 누르는 그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왜 이러지? 이제 너무 늦으셨나봐요. 아 그런가 보다. 예, 왜냐하면 30분 지금 시간이 종료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다. 이벤트가 예.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아. 이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아 좀 전에 넘었거든요. 깜빡 잊었어. 아, 이렇게 30분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네. 예. 아침 시간에는 다들 바쁘시고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공식 시간은 30분으로 끝냅니다. 혹시 저기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물어보시면 나머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순자 선생님 책 보여주셨던 마중물 있잖아요. 저는 매일 마중물을 준비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마중물이 뭔지는 아시죠? 네. 펌프에 물을 펌프. 길어 오르려면 네. 그 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저는 농장에 가면 요즘 이제 주중에 펌프를 돌리기가 되게 괜히 전기료가 아깝게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꺼놓거든요. 꺼놓게 되면 지하수를 퍼올릴 때 물을 넣지 않으면 올라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마중물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주 곤란하고 저기 겨울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제 전문 쪽으로는 좀 자신이 있고, 겁이 안 나는데, 이게 모든 게 지금, 온라인 쪽으로는 조금 너무 막혀 있어서, 지금 지켜만 봤다가 지금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해서 네.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 조금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학원도 다녀보고 막 그래도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만 그냥 온 머리가 몰입책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 정리 말아서 그 자체가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몰입을 해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요거 마치고 여쭤보세요. 예. 아침 저녁으로 여기 들어오시는 거, 요게 이제 앞으로 디지털 부분 풀려가고 생각 정리되는 그것의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녹화한 걸 제가 이제 좀 이 유튜브에 올리는 걸 잘 안 했었는데, 이제 바로바로 올려서, 되돌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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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